안녕하세요. 인연이 깊은 시댁을 만난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결혼하는 과정에서 꽤나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었던 당시의 해프닝을 삽시간에 잠재워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제 친정 엄마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하고도 깊었던 양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변호사로 평생 일 외에도 무료 법률 상담 등의 봉사를 하며 사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도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기부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동생과 저는 그런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성 외에도 부모님께 배울 인생의 지혜는 참 많았습니다. 저는 아빠께 이런저런 합법적인 재테크나 법에 대해 많이 배웠다면 엄마에겐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었었어요. 진로 문제뿐 아니라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등등 많은 조언을 구했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엄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성미야, 엄마 얘기 한번 들어볼래? 엄마도 예전에 너랑 비슷한 일을 겪었었거든. 그때 엄만 문제 해결 방법에 앞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제게 공감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그때 엄마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세하게 듣게 됐어요. 엄마는 원래 지금 살던 서울이 아닌 지방 사람으로 땅 부자이던 외할아버지 아래에서 자라셨습니다. 훗날 대학을 가며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아빠를 만나 정착을 하게 되신 거죠.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인망이 두터운 분들이셨어. 네 외할아버진 가지고 계신 땅이 많았잖아. 그 땅에서 과수원이나 논밭 농사일을 마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거든. 네 외할아버진 그분들에게도 엄청 잘해주셨어. 그분들 중에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형 동생, 성님 동생 하던 아저씨 아주머니 부부가 있었거든. 그분들한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둘째였던 딸이 바로 내 중고등학교 친구였단다.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네 대학 동기처럼 나를 시기 질투하던 애였어. 아직도 홍말숙이라던 걔 이름은 잊혀지지도 않어. 엄만 과거를 회상하듯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그 친구분과 중고등학교 6년 중 무려 2년을 같은 반으로 지내셨다더군요. 여중 여고가 우리 학교 하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반도 여러 개였는데 걔랑 난 인연이었던 건지 악연이었던 건지 참 많이도 마주쳤어. 나도 한때는 그 친구랑 잘 지내보고 싶던 적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날 항상 못마땅해 하더라고. 내가 새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면 요새 그런 거 누가 사냐느니 부모 등골 빼먹는 철부지라느니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하고부턴 나도 걔한테 더 이상 친해지려고 노력 안 했었지. 아무래도 외할아버지가 동네 유지셨으니 엄만 동네에서 부잣집 딸로 통했다고 해요. 반면 친구분은 당시 대부분 집이 그러하듯 썩 좋은 형편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못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집도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친구분은 그렇게 부잣집 딸인 엄마를 시기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중학생 땐 같은 반 친구들과 이간질 시키려다 걸려 본인이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엄마가 짝사랑하던 동네 오빠에게 가서 엄마의 험담을 하거나 자신이 물건을 훔친 뒤 엄마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애한테 내가 한 번은 물어봤었단다. 아니 대체 날 왜 그렇게 싫어하고 모함까지 하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가관이더구나. 그냥 나라는 존재가 싫대. 나이도 같고 사는 동네도 같은데 왜 자기 부모는 우리 부모님한테 굽신대고 난 항상 자기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것만 먹느냐면서 말이야. 운 좋게 부모 잘 만난 주제에 세상 다 가진 데 보이는 내가
아주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싫다는데 그 말이 내게 너무 큰 상처였단다. 그래서 제발 고등학교만은 떨어지길 바랬는데 같은 학교가 되더니 기어코 고2 땐 또 같은 반이 되더구나. 그 친구의 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셨다고 해요. 일도 성실하게 하시고 엄마에게도 잘해주셨다고 했죠. 그런 두 분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이가 멀어질까봐 엄만 그 친구와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각자의 부모님 앞에선 그냥저냥 엄마도 그 친구도 서로 안 친하다고 말하곤 말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또 같은 반이 된 고2 때 사건이 터진 겁니다. 누가 이랬어? 내 교복 누가 이랬냐고. 어느 날 체육 시간을 끝내고 교실에 들어와 보니 엄마의 교복이 갈갈이 찢겨져 있었다는군요. 그리고 범인은 같은 반 다른 친구의 폭로로 순식간에 잡혔다고 해요. 내가 봤어. 말숙이 쟤가 네 교복 막 찢고 발로 밟기까지 하는 거. 거짓말하지 마. 왜 갑자기 날 들먹여?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교실에 남아있던 사람이 홍말숙 너밖에 더 있어? 게다가 나 교실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아까 혼자 잠깐 교실 왔을 때 분명히 네가 유나 교복 찢는 거 내 두 눈으로 다 봤어. 너 평소에도 뒤에서 맨날 유나 욕하고 다녔잖아. 그 사람은 또 말숙이라는 그 친구였던 겁니다. 증인이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그 친구에게 엄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울면서 소리치셨다고 했죠. 야, 홍말수, 너 진짜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 집이 잘 사는 게 질투가 나면 차라리 그냥 날 무시하고 살면 되지. 왜 멀쩡한 내 교복에다 화 뿌리냐고. 이 끔찍한 기집애야. 나한테 이런다고 네가 부자가 되니? 마음이 못났으면 그걸 다스릴 생각을 해야지. 행동까지 못나지려고 발악하는 거야?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그 일은 커질 대로 커져 결국 부모님들까지 학교에 소환됐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냥 그 일을 유야무야 묻으려고 했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그 친구의 못된 행동이 계속될 걸 알기에 엄마가 외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때 학교로 불려온 그 친구의 부모님은 경악을 하며 그 친구의 등짝을 마구 때리곤 엄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머리 숙여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저희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애가 왜 이렇게 심술만 그득하게 컸는지 저희가 책임지고 형님 아래서 일하는 것도 그만둘게요. 아버지, 부르지 마 이거사. 유나 부모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네가 유나한테 그런 짓을 해? 우리가 집 얻을 때 모자란 돈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준 것도 이분들이고 네 엄마 아플 때 빌려준 병원비 여태 받지도 않는 훌륭한 분들도 이분들이야. 너무 감사해서 우린 평생 절이라도 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자식이란 놈이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냔 말이야. 이복에 동생 그만하면 됐네. 남은 꾸지람은 집에 가서 하는 게 어떤가. 아무리 다 커 보여도 아직 어린애인데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계속 망신당하면 말숙이 마음에도 더 큰 상처로 남을 걸세. 근데 말숙아, 아저씨 아줌마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인지라 네가 우리 유나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못되게 군다면 많이 화나고 속상할 것 같구나. 두 번 다시 이런 일 안 만든다고 약속하면 우리가 교복값은 받지 않으마. 그때 제 외조부님은 넓은 아량으로 그런 말숙이란 친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화가 났지만 딸버린 자신에게까지 고개 숙이고 눈물까지 흘리던 친구의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엄마 또한 그 친구에게 억지로나마 사과의 말을 듣는 걸 끝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 뒤로 그 친구는 또다시 따돌림을 당하게 됐단다. 누군가 괴롭히진 않았어도 또 자신도 모함당하면 어쩌냐며 아무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지.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친구 부모님은 끝끝내 내 교복값을 모아서 물어준 뒤에 서울로 이사를 가셨단다. 그렇게 그 친구와도 영영 작별하게 됐어. 그런데 그 친구가 이사를 가기 전까지 따돌림 당하고 자기 가족한테도 구박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니? 그걸 보면서 느꼈단다.
누군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날 미워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날 미워하는 그 사람 스스로가 더 괴로운 일이라는 걸 말이야. 물론 내 마음도 편치는 않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한다 한들 뭐가 해결되겠니? 때문에 난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면 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너도 그 친구 때문에 구태여 사서 스트레스 받지 마렴. 다만 너무 도가 지나쳤을 땐 더 이상 너한테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혼을 내줘야 돼. 세상은 넓은 마음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혹으로 살 필요도 없는 법이니까 말이다. 엄만 우리 딸 고민 상담을 해준 덕에 오랜만에 추억 이야기를 꺼냈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땐 그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났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것도 다 추억이라면서요. 그 친구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가끔은 궁금도 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엄마의 조언대로 그 동기의 행동에 더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예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불쌍한 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지만 아예 신경을 끄고 나니 제 마음이 정말 더 편하더라고요. 이후 저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대학을 졸업한 후 들어가기 어렵다던 그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중견기업에 합격한 지 2년 뒤 5년간 연애한 올케와 일찌감치 결혼에 꼴이 나게 됐죠. 그리고 3년 뒤 저 또한 좋은 인연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미 네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 같아. 게다가 특히 너희 아버진 내 롤모델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저희 아빠처럼 변호사였습니다. 게다가 자주 봉사도 다니고 기부도 하는 모습이 정말로 저희 아빠를 보는 것 같았죠.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바르고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왜 봉사 기부를 시작하게 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의 힘들었던 가정사도 알게 됐죠.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힘들었어. 부모님은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나랑 여동생 둘을 키워주셨는데 가뜩이나 힘든 형편에 자식이 셋이나 되니 부모님이 여간 고생이 아니셨지. 솔직히 난 대학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는데 운이 좋게도 많은 좋은 분들의 후원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래서 나도 사회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좋은 일을 시작하게 된 거야. 부모님이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맞아. 우리 부모님 비록 집은 힘들었어도 항상 변호사라는 내 꿈을 응원해 주시던 자식 바보셨어. 난 정말 평생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다짐했거든. 그런데 5년 전에 그만 아버지가 너무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그래서 남은 어머니께나마 더 잘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선한 인성에 효심까지 깊은 남편이 보면 볼수록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나중에 저도 참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은 점차 그 사람과의 결혼 생각에 다다랐고 그렇게 3년의 연애 뒤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어서 오게, 우리 애비 사위. 이야기 많이 들었네. 들어보니까 나랑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비슷한 젊은이라지?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성미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롤모델 같은 분인 아버님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집에 마치 들꽃이 핀 것처럼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성미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어머님을 닮았네요. 예, 우리 애비 사이가 꼭 너처럼 그렇게 재미없는 성격이라더니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니?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보기 전부터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직업을 떠나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모님께 남편은 마음에 쏙 드는 사윗감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주위에 묻고 인터넷까지 찾아가며 첫 인사말을 미리 달달 외워서 갔다는 걸 말이죠. 그런 가상한 노력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 동생도 올케도 첫인사를 온 남편을 두 팔 벌려 환영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성미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거기 앉으렴. 반면 제가 시댁에 첫인사를 갔을 때 시모는 굉장히 새침하게 절 맞았습니다. 예상 외의 반응에 당황한 제게 시모는 갑자기 생색을 내더라고요. 내가 우리 준영일 변호사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 모른다. 집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우리 자식들만큼은 학원비 걱정 안 시키려고 애를 썼어. 나랑 남편이 안 먹고 안 입을지언정 애들은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고 돈도 모으고 이곳저곳 후원금도 알아보고 발에 아주 땀나게 뛰어다녔지. 가난했던 부모랑은 다르게 우리 자식들만큼은 꼭 성공해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야. 비록 우리 딸들은 변호사는 아니어도 각각 대학병원 간호사, 공무원은 됐으니 자식 셋 다 꽤 잘 훌륭하게 키워내지 않았겠니? 그러네요. 참 대단하세요, 어머님. 그래, 난 그렇게 힘들게 우리 자식들을 어엿한 사회인으로 만들었다. 그중 제일 잘난 우리 아들을 아무 집안에나 장가 보낼 순 없지 않겠니? 아이, 엄마. 지금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죄송해요, 언니. 저희 엄마가 오늘따라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니 말이 맞아, 엄마. 우리가 다 창피하다. 시모는 자신이 얼마나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는지 구구절절 제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곤 갑자기 제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가족들 사이에 가정사 이야기도 못하니? 그건 그렇고 우리 준영인 워낙 입이 무거워서 갖다부터 무슨 말을 잘 안 해.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냐? 집은 어디 살고? 아빠는 변호사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엄마가 몇 년 전에 차리신 서울 외곽 대형 카페 일을 돕고 계세요. 쉬는 날엔 두 분이서 봉사도 다니시고요. 저는 부모님 소개와 함께 강남 쪽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구태여 숨길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새침해 보이던 시모의 얼굴이 티나게 환해지더라고요. 부친께서 변호사셨다고? 강남 아파트에도 살고. 아이고, 직업이 공기업 직원이라기에 우리 아들 벌이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 싶었는데 집안이 아주 좋은 아가씨였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님한테 여태 식사도 안 권하고 음식은 다 차려놨으니까 상 차릴 동안 잠깐 쉬고 있어라. 그날 시모는 식사를 하는 내내 사는 아파트의 시세는 얼만지, 엄마가 한다는 카페의 땅값은 얼마 정도인지 등등 속물적인 질문만 연달아 내뱉더라고요. 결국 말리고 말리던 남편이 폭발해서 이렇게 말할 때까지 말이죠. 성민의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사는지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엄마 아들 지금 어디 팔려가요? 전 성미 부모님께 아무것도 받을 생각 없고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작게 시작할 거예요. 어머니가 제 결혼을 온통 돈으로 보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저 성미한테 미안하고 민망해서 미치겠다고요. 어머니 한 번만 더 성미한테 돈 이야기 물어보시면 저 그땐 이 결혼 아예 엎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이 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유일한 집안어른인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챙겨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물어본 건데 어쩜 이렇게 예비 며느리 앞에서 예밀 면박 주니? 아휴, 알았어. 더 안 물어보마. 다 크면 자식이 상전이라더니 아주 서운하다 서운해. 그때 남편 행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즉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너무 불편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많이 민망했는지 저를 데려다 주며 남편은 사과를 했죠. 미안해. 오늘 많이 불편했지? 사실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극성 학부모 같은 면이 있으셨어. 공부 못하거나 집 못 사는 애들하고는 잘 놀지도 못하게 하셨거든.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라면서. 아휴, 내가 바로 집이 못 사는 집 자식이었는데도 말이야.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많이 못마땅해 하셨지. 물론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진 이해해. 자신이 워낙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자식들은 그렇게 안 만들고 싶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거야. 아무튼 그렇게 조금 속물적인 면이 있는 건 알았는데 예비 며느리를 보자마자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러게 나도 솔직히 좀 놀라고 당황스럽긴 했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알고 보면 마음 여리고 자식 사랑이 아주 끔찍한 분이야. 본심이 나쁜 분은 아니니까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결혼하면 네가 피해보는 일은 전혀 없게 할게. 솔직히 시모 자리가 걱정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 3년간 옆에서 지켜본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남편은 결단력 있고 사리 분별도 분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집에 갈 때까지 미안해하던 시누이들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린 양가 인사를 드린 뒤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바로 전날 저는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에 받았더니 그건 시모의 번호더군요. 우리 아들 휴대폰에서 네 번호 좀 몰래 알아냈다. 잠깐 통화 가능하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미 시모의 성격을 한번 본지라 불길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상은 적중하고 말았죠. 시모는 제게 뻔뻔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네가 인사 왔던 날엔 준영이 걔가 너무 과장되게 날뛰지 않았니? 예, 준영이 걔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렇게 순진한 거야. 예비 처가가 그렇게 잘 사는데 받을 건 받아야지. 왜 안 받는다고 안 되니? 그래서 내가 착한 우리 아들 대신 현실적으로 조율 좀 잘 해보려고 너한테 전화했다. 현실적인 조율이요? 그래. 솔직히 너희 집이 좀 잘 살고 네 직업도 나쁘지 않다지만 그래도 변호사 남편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닌 거 알지? 내가 주위 여자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변호사 남편 들이려면 여자 쪽에서 돈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온다고 하더라. 근데 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뭐 외제차에 나랑 우리 딸들 몫의 명품백, 변호사 사무실 이런 것까지 안 바래. 그냥 너희들이 살 서울의 40평대 아파트 하나랑 예단비로 나한테 한 2억 정도만 주면 된다. 깔끔하지? 아파트에 2억이요? 그걸 저더러 해오라고요? 그럼 내가 해가리? 예,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 준영이가 벌어올 돈 생각하면 남는 장사 아니냐? 사랑도 사랑이지만 결혼은 현실인데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변호사 사위 보는데 변호사였던 네 부친께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시리라고 믿는다. 상견례 전에 미리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해놔야 상견례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전화했어. 아, 우리 준영이한텐 내가 전화했다는 건 비밀이야. 알았지? 걔 성격에 내가 먼저 이런 요구했다는 거 알면 펄펄 날뛸 텐데 결혼 전에 괜히 큰 소리 날 필요 없겠지? 너희 부모님이랑 잘 상의해서 아파트랑 예단빈 너희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걸로 그렇게 준영이한테 잘 얘기하려무나. 너도 변호사 남편 놓치긴 아쉬울 거 아니야. 그럼 내일 보자. 저는 시모가 무슨 속사포 랩이라도 내뱉는 줄 알았습니다. 시모는 자기 할 말만 속사포처럼 내뱉고 무슨 가스불 켜놓고 온 사람처럼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죠.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남편은 참 무료가 없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시모라는 존재가 장애물로 등장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첫인사 갔을 때 이야기까지 모두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무리한 요구들을 들을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거절의 말을 잘 드려야 하나 고민이야, 엄마. 세상에 좋은 거절은 없다는데 그냥 얼른 전화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게 낫겠지? 당장 내일이 상견례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우선 있어봐라. 네가 어디 죄짓고 끌려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무리한 요구를 나도 네 아빠도 절대 들어줄 생각도 없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것도 아닌 그런 뻔뻔한 요구를 말이야. 우리 예비사인 지금 출장 가 있다고 했나? 어, 재판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지방에 모자란 증거 수집하러 급하게 내려갔어. 내일 오전까지 일 보고 점심 상견례 시간에 맞춰서 서울 도착할 거래.
그럼 한창 일하느라 정신없겠구만. 우선 얘기하지 말고 내일 예배 안 사더니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자꾸나. 우리 사이 될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잘 아니까 부모 선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면 마무리하고 네 시어머니 자리가 영 아닌 것 같으면 그땐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꾸나. 저도 엄마도 남편만큼은 좋은 사람임을 알았기에 우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또한 뭐든 섣부른 결정만큼 후회를 부르는 일은 없다며 엄마의 말씀에 동의하셨죠. 그렇게 약간의 불편한 마음을 안고 저와 부모님은 다음 날 상견례 장소로 향했어요. 저희 동생 부부와 두 시누이는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린 두 집안에 얽힌 질긴 인연의 끈을 목격하게 됐죠. 일찍 온다고 왔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영의 애미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왔어요. 제가 성미 아빠, 이쪽이 제 아내입니다. 먼저 도착했던 부모님과 전 남편과 시모가 들어오자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뒤 착석을 했는데 제 대각선 옆에 앉아있던 시모가 계속 저희 엄마를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옆을 보니 저희 엄마 또한 이상한 표정으로 시모를 유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죠. 너 설마 홍말수? 맞지? 너 박유나 맞지? 그러자 시모 또한 저희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엄마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을 듣는데 단번에 과거 엄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군요. 기억하시나요? 엄마를 미친 듯이 시기 질투했던 홍말숙이라는 그 친구 말입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한 편이라 제 기억에도 선명히 남아있던 거죠. 놀랍게도 시모는 바로 저희 엄마와 친구였던 거예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아빠 또한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저분이 홍말숙이라는 그 친구야? 하고 작게 물으셨고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두 분의 사이를 모르는 것 같은 남편이 어리둥절하게 묻더군요. 홍말숙? 어머니 이름은 홍지영 아니에요? 그게 결혼 전에 개명했었어. 정말요? 전 처음 듣는 얘긴데. 근데 어머니, 성민의 어머님이랑 아는 사이신 거예요? 어릴 적 동네 친구였다. 그래, 뭐 우리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야. 아무튼 세상 참 좁다 말수가. 널 여기서 예비 사돈으로 다 보게 되다니 말이야. 기가 막힌 우연에 엄마는 혀를 내두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말에 시모는 작은 목소리로 지영이라고 개명했어. 나 이제 말숙이 아니야. 하고 말했죠. 시모는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떠올렸는지 잠시 기죽은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잠시 고민 끝에 한다는 말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무튼 반갑다 얘. 근데 너도 많이 늙었네. 부모님은 안녕하시니? 두 분 다 돌아가셨어. 너희 부모님 참 좋으셨었는데 너희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워낙 힘들게 남의 집 농사 지으며 사셨으니 몸이 나만하셨겠어? 그건 그렇고 이번엔 내가 이겼다. 그치? 네가 뭘 이겨? 네 딸은 공기업 직원인데 내 아들은 변호사잖니? 비록 네 남편 직업이 변호사라지만 자식 농사 잘 지은 내가 더 성공한 삶 아니겠니? 그래서 말인데 나는 잘난 내 아들 그냥은 장가 절대 못 보내. 안 그래도 네 딸이 결혼하는 조건으로 집이랑 예단 좀 많이 해오고 싶다고 하던데 혹시 들었니? 얘 성미야. 어제 나랑 통화하면서 네가 한 말 있지? 너 서울의 아파트 하나랑 예단도 2억 정도 해오고 싶다며. 시모는 식사가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대뜸 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아마 엄마를 향한 자격지심 때문에 변호사인 자기 아들을 내세워 엄마를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모는 제게 눈빛으로 마치 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 순순히 자기 말에 맞춰달라는 듯 레이저를 쏘아대더군요.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당황한 표정의 남편을 한번 쳐다본 뒤 다시 시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변호사 남편 드리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리곤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끊어버리셨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는 결혼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솔직히 잘 못 느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너 내가 어제 그렇게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 제 말에 시모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는지 엄청나게 당황하더군요. 뭐야,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미한테 전화해서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정말 왜 그러세요? 네? 아니, 내가 주위 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변호사, 의사, 자식 둔 부모들은 다 이 정도는 요구한다더라. 근데 네가 뭐가 모자라 남들보다 못 받고 결혼을 해야 하니? 야, 박유나. 아니, 안사돈. 그리고 바깥사돈. 잘난 변호사 사위 얻고 싶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난 그거 안 해주면 이 결혼 못 시킵니다. 어머니! 당사자인 남편은 생각도 없는데 시모 혼자 더욱 흥분해서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단박에 잘라버린 건 저희 엄마였죠. 그만해 말수가. 너 지금 진짜 추해. 알어? 나 어제 우리 딸한테 얘기 다 들었어. 그냥 확 이 결혼 엎어버릴까 하다가 워낙 네 아들 심성이 바르고 당장 상견례도 다음 날인지라 우선 나왔던 거야. 어떤 정신 나간 옆에 내가 상견례 전날 전화로 저런 욕을 다 하나 싶어서 얼굴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근데 그게 너일 줄 누가 알았겠니? 어쩜 넌 그렇게 뻔뻔하고 못된 게 하나도 안 변했어? 뭐? 뻔뻔하고 못됐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한테 모함당하고 교복 지킨 피해자다. 왜? 넌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자격지심 가졌었잖아. 너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땅에서 농사 짓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정작 부모님들끼린 사이가 좋았는데 너 때문에 결국 네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에게 죄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사 가신 거 기억 안 나? 그래도 나이가 들었으면 이젠 철 좀 들었겠지 하고 나 가끔 네 생각했었어. 네가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내려놓고 잘 살고 있길 바랬다고. 그런데 너 이 나이까지 자식 앞세워서 네 자격지심 채우고 아들 팔아서 장사까지 하려고 하는 못난 인간이 됐니? 제발 철 좀 들어라 홍말수. 이건 네 애비 사돈으로서가 아니라 얘 친구로서 해주는 말이야.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맨날 나만 못난 애 취급하고 너만 잘났지? 내가 너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알아? 나보다 잘난 건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밖에 없으면서 고생도 하나도 모르는 얼굴로 맨날 말수가 불러대는데 내가 얼마나 짜증났는지 아냐고. 나는 내 자식들만큼은 그런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시켰어. 이제 나도 변호사 엄마 돼서 남들한테 무시나 안 받고 살겠다 싶었는데 왜 또 나타나서 내 자존심을 긁냐고. 그리고 나 이제 홍지영이야. 촌스러운 말숙이라고 부르지 좀 마. 난 이름까지도 세련되고 예쁜 유나 네가 정말 싫었어. 근데 이젠 내가 네 갑이야. 내가 요구한 거 못 해줄 것 같으면 난 이 결혼 절대 안 시킬 거야. 네 딸 눈에서 눈물 내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자격지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건지 시모는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만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근데 내 생각에 자식 눈에 눈물 낼 사람은 넌 것 같은데. 준영군, 자네가 어디 말해보게. 자네도 우리 딸이 아파트랑 예단 2억 자네 모친한테 안 드리면 이 결혼 안 할 텐가? 자네가 변호사니까?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이었어요. 성미만 해도 저보다 인간적으로 훨씬 나은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그런 걸 바라겠어요. 저는 성미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들어보니까 대충 좋은 인연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왜 여기서까지 그런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여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정말 절 팔아서 장사라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그 정도 받는다길래. 제가 싫다고요, 제가.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 이 결혼 그냥 안 하겠습니다.
성미랑 평생 연애만 하던가 성미가 제가 싫다고 하면 그냥 평생 혼자 살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어머니도 안 보고 살 겁니다. 네 아들 말 들었지? 너 지금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아들한테까지 외면당하게 생겼어. 말수가 이래도 끝까지 아지 피울래? 시모는 남편의 화가 날 대로 난 외침에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시모는 한동안 자신을 보지도 않겠다던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결국 시모는 궁지에 몰리자 백기를 들더라고요. 그래, 이번에도 또 다 내 탓이지. 유나 너랑 엮이는 일은 항상 모두 내 탓만 했으니까. 미안하다 성미야. 내가 요구했던 거 다 취소하마. 내 아들이 나를 안 보고 살겠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야, 박유나, 이제 속이 시원하니? 넌 왜 항상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모든 걸 망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 변호사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아들한테 이딴 소리나 듣게 하고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시모는 엉엉 울며 상견례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마무리된 자리에 우리 모두 얼떨떨했죠. 남편은 황급히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인사를 한 뒤 그런 시모를 뒤쫓아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사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어머니께 어머님과 인연에 대해 전부 들었어요. 그때 일을 비롯해서 오늘 일까지 모두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망연자실한 채로 자신이 너무 처량하다며 울고만 계세요. 결혼도 다 제 마음대로 하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이 되겠습니까? 만약 오늘 일로 두 분과 성미가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고 하셔도 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라 참 쉽지가 않어. 그치? 자넨 무슨 잘못이겠나. 일단 있어보게. 나도 얘 친구 일이라 마음이 더 불편하니 내가 직접 자네 모친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겠네. 아무리 저와 남편이 서로 좋다고 해도 집안 대 집안의 일인 결혼이니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런 저와 남편을 딱하게 여기신 건지 엄마는 그날 저녁 직접 시모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신 건 밤 12시가 넘은 5시간 만이었어요. 평소 술을 가까이 하지 않던 엄마에게선 막걸리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었죠. 아우, 술 냄새. 엄마, 무슨 술 이렇게 많이 마셨어? 미안. 그래도 취하진 않았다, 얘. 그냥 오랜만에 얘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가더라고. 결과적으로 우리 딸, 이 엄마랑 우리 예비 안사돈이랑 잘 화해했으니까 이제 두 사람 아무 걱정 없이 결혼해도 된다. 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두 분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화해를 하셨다고요? 엄마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저와 궁금해하는 아빠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모는 처음만 해도 부르퉁한 얼굴로 엄마의 눈도 잘 쳐다보지 않았다는군요. 엄만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얘 말수가, 아니 지영아, 우리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할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너 아까 내가 네 인생에 끼어들어서 모든 걸 망친다고 했지? 근데 이번 일은 나 때문에 망친 게 아니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네 아들이 널 바른 길로 이끌어준 거라고 생각해. 결혼을 장사가 아니라 진심이 걸린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네 아들 말이야. 지금 아들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날 무시하는 거야? 너 내가 왜 그렇게 꼬였니? 그게 아니라 비록 너는 좀 베베 꼬인 애긴 하지만 네가 네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잘 키워냈다고 말하는 거야. 네 아들이 변호사가 돼서가 아니라 인성이 올바른 사람으로 자랐으니까. 너 내 친구로선 별로였지만 엄마로선 꽤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성미한테 들어보니까 네 딸들도 참 착하다며? 멋지다 얘.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아, 멋진 걸 멋지다고 하는데 왜? 넌 이렇게 좋은 면도 많은데 왜 어릴 적부터 항상 돈에만 매달려서 스스로를 더 괴롭히니? 생각해봐. 물론 너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땅에서 일을 하시긴 했지만
양쪽 부모님 모두 필요에 의해 서로 대가를 지급하고 도움을 주고받은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잘 산다고 거들먹댄 적도 없고 네 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이나 나에게 저자세를 보인 적도 없으셨어. 그런 적이 있다면 네가 나한테 악의적으로 잘못했을 때 부모로서 사과를 하셨을 때뿐이었지. 물론 내가 먹는 거 좀 더 잘 먹고 입는 거 좀 더 비싼 거 입었을 수도 있어. 근데 너 그냥 날 제외하고 너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내가 미울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 아니. 너희 부모님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하지만 그건 동정이었잖아. 난 동갑인 네 부모님에게 동정받는 것도 싫었다고. 그건 동정이 아니라 우정이야, 이 바보야. 돈 있는 사람은 이웃이랑 우정도 못 나누니? 너 그거 역차별이야?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 네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께 형님 형님 해주셨던 거라고. 게다가 이번에도 봐. 내가 네 아들한테 좀 물어봤거든? 너 딱히 사치라거나 무력이 있는 애도 아니라며. 집도 자가인데 2억 받아서 뭐 하려고. 애들 신혼집이야. 애들도 돈 잘 버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정 안 되면 그때 부모로서 우리가 도와줘도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왜 괜히 그런 욕심을 부려서 상견례장에서도 망신당하고 네 아들한테도 모진 소리를 듣냐고. 네 아들은 부모인 널 원래는 많이 존중하는 자식이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돈 욕심을 내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그건 주위에서 변호사들 키우는데 수고 많았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도 된다고 했어. 다들 그 정도는 받는다니까 잘난 우리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라도. 야, 넌 남들 보는 눈이 뭐 그렇게 중요하니? 진짜 중요한 건 네 가족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행복해하느냐지. 네 아들이 우리 딸만 있으면 된다는데 왜 그 행복을 깨뜨리려고 들어? 야, 지영아. 나는 네 아들이 변호사가 아니라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분명 사이로 기쁘게 받아들였을 거야. 내 딸의 선택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좀 들여다봐. 그러면 네 스스로를 계속 괴롭게 만들 뿐인 그 시기 질투에서도 훨훨 벗어날 수 있어. 지영아, 난 비록 우리가 악연으로 묶여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어릴 적 친구를 만나서 참 반갑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악연으로 남지 말고 좋은 사돈지간으로 관계 회복시켜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만 손까지 마주 잡으며 진심으로 시모를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릴 적 친구가 제발 정신 차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길에서 벗어나길 바라셨다네요. 그런 엄마의 말에 결국 시모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했죠. 유나야, 난 평생 너에 대한 자격지심에 짓눌려 살았어. 그래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누구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길 바랬어.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또 내 욕심이 돼서 내가 나뿐 아니라 내 아들까지 괴롭게 만들 뻔했어. 너는 내가 참 미웠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날 위해 마음 써주는 거야? 그냥 내가 싫다고 애들을 파혼시키거나 앞으로 우리 딸 건들면 가만 안 둘 줄 알라고 나에게 으름장을 놨어도 됐잖아. 모르니?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얘. 떡값은 앞으로 우리 딸한테 잘해주는 걸로 갚아라, 너. 엄마의 마지막 농담에 결국 시모는 눈물을 훔치며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이후 추억 얘기를 나누며 막걸리를 실컷 드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안도감과 뭉클함이 밀려오더군요. 이제 마음 편히 결혼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엄마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엄마의 넓은 마음에 대한 존경심이 뒤섞여서 말이죠. 저는 엄마에게 안겨 정말 감사하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저희 아빤 내가 역시 부인 하나는 아주 잘 만났어 하며 웃으셨고요. 이후 시모에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다음날 저희 집으로 달려와 엄마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는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울지 말게 준영군. 아니 박서방. 이제 자네는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 집 사위야. 이젠 절대 도망 못 가니까 각오하게.
며칠 뒤 시모는 저희 회사 근처로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곤 카페에 들어가자는 제 말에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곤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애민 나랑 다르게 애가 참 바르지? 마음도 삐뚤어지지 않고 말이야. 그런 우리 아들의 진가를 잘 알아줘서 고맙구나. 어리석은 내 모습을 보고도 우리 아들이 쉬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널 귀찮게 하는 시애민 되지 않으마. 정말 미안했다. 끝까지 내 며느리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시모는 할 말은 모두 다 하셨다며 피곤한데 얼른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사과까지 받은 후 우린 정말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죠. 착한 시누이들은 자신들의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맙다며 나중에 제게 직접 밥까지 사줬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난 끝에 1년 뒤 아들까지 낳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답니다. 약 2년간 시어머니를 겪어보니 시어머니는 정말로 가족밖에 모르는 분이셨더군요. 사치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자식들을 위해 평생 일만 하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시는 상태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가끔 마주치고 수다 떠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제외하면 그 흔한 친구분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잘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요샌 그런 제가 별로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너희 엄만 친구도 없니? 아, 왜 맨날 안 싸돈 하면서 나한테만 만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희 엄마 또 만나고 오신 거예요? 만나자고 조르는데 어쩌니 그럼? 고향 친구니까 불쌍해서 내가 만나줘야지. 근데 너 아쿠아리움에 가본 적 있니? 세상에 난 난생 처음 가봤는데 머리 위로 가오리랑 상어가 막 헤엄쳐 다니더라.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님 재밌으셨나 보다. 그쵸? 아, 아니. 네 엄마가 재밌어 하니까 나도 재밌는 척 맞춰준 거지. 여기 사진 한번 볼래?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 후 저희 엄마와 굉장히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놀러도 다니시거든요. 들어보니 저희 엄마가 자주 손을 먼저 내미시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괜히 별로 안 좋은 척 새침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입에선 웃음이 떠날 줄 모르세요. 두 분과 함께 저희 아빠 또한 같이 놀러 다니시기도 하고 가끔은 저희 부부와 아들까지 함께 여섯이서 놀러 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엔 가평으로 놀러 다녀왔는데 그때 맥주를 몇 캔 드신 친정엄마 시어머니의 대화가 어찌나 귀엽던지요. 예, 어머마. 너희 엄마가 나한테 얼마 전에 뭐라는 줄 아니? 친구 없는 나한테 자기가 선심 쓰듯이 친구해주는 거란다. 누가 할 말인데 웃겨 진짜. 어머, 야 홍말수. 내 말이 맞잖아. 너 솔직히 이제 좀 사람 된 거지. 예전엔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격지심 부리고 살아서 친구 별로 없었잖아. 맞지? 나니까 까탈스러운 네 친구하고 있는 거야. 왜 이래? 아이고, 예. 넌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넌 옛날부터 그 은근한 그 거드름 피우는 게 재수 없었어, 얘. 나나 되니까 그거 이해하고 친구해주는 거야. 아이고, 양쪽 마나님 싸우는 소리에 귀에서 아주 피가 나겠네. 자자, 여기 맛있는 고기들 한 점씩 드시고 화해하십시오. 그 귀여운 싸움은 결국 저희 아빠가 싸주신 쌈을 두 분이 입에 넣으며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술에 취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중얼대시더군요. 고마워, 유나야. 사람 대할 줄 모르는 나랑 친구해줘서. 근데 내 이름은 이제 말숙이 아니고 지영이야. 이기집애야. 그게 정말로 시어머니의 진심인 것 같아 저와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가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린 조금은 소란스러웠던 가정을 뒤로하고 평온한 행복을 찾았어요. 제 동생 부부도 아직 결혼을 안 한 두 시누이도 저와 남편은 참 남다른 인연인 것 같다며 신기해하죠. 저와 남편은 앞으로 이 귀중한 인연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비로소 찾은 내면의 행복을 오래도록 느끼며 사실 수 있도록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곁엔 혹시 생각만 해도 심사가 뒤틀리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치 과거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관계처럼 말이죠.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제 사연이 그러하듯 인연이란 참 변화무쌍한 거잖아요. 좋은 인연이 악연이 되어 나타날 수도, 또 악연이었던 인연이 훗날엔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의 곁에 지금 좋지 않은 인연인 듯한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그 악연이 계속되기보단 훗날 그 사람과 결국 좋은 인연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요즘 모두 장마철 여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